선수, 프런트, 감독, 해설위원, 심판 빼고 다 해본 우리 KBSN의 장정석 해설위원과 함께 2027년 초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설적인 너클볼러 출신. 그렇죠. 아이고 맞잖아. 너 왜 웃는 거야? 누가 6위까지 누가 뽑아? 어쩜 그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아? 우리 재영이 아버지. 포신 페스티벌 딱. 센터로 빡. 아버지는 빡.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던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된다.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계급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운도 따라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예측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좋은 대사가 있더라고요. 장정석에게 바지란? 아, 나 미치겠다, 뭐 인생 진짜. 아닐까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바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정석 의원님, 예, 감독 자리가 비었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뜨거웠던 가을 야구가 끝나면 이제 더 뜨거운 스토브리그가 찾아옵니다. 스토브리그는 누군가에게 이별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예. 옐카 야구 이야기도 진짜 옐카랑 여전히, 진짜 여전히. 옐카랑 어울리지 않는 오프닝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옐카 야구 이야기도 스토브리그 최대 FA를 광주로 떠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작별 인사도 없이 가버린 그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장순아. 저는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사실 됐죠, 뭐. 네. 그 지금 가운데로 승격됐거든요. 아니에요. 이 자리가 잘 되는 자리. 좀 어디 가는 자리입니까? 아유, 좋은 자리, 좋아. 좋은 자리. 어디 가는 여기 자리에? 앉은 사람이 네. 여기 앉은 사람이 최소 퓨처스 총괄은 돼요. 나는 거기 앉고 싶어요. 예, 오늘 2021 시즌 KBO 리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또 옐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외국인 선수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타인데 딱이야 오늘 야알못이. 저는 원래 처음에 저를 안 부르시길래 살짝 좀 빈정상했거든요. 제가 원래 출연진이 아니었죠.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예. 네, 감사합니다. KBO 리그 2021 시즌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짜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딱딱하지도 않아. 2021 시즌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올해 정말 많은 이름들이 오갔거든요. 네. 대체 외국인 선수도 많았고 각 구단의 2021 시즌 외국인 선수 활약상을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 예,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어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제 그 삼성 위에 보면 네. 4+4+2+ 합의 12라고 돼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외국인 투수를 4점 정도를 줬고 그리고 타자를 저는 2점을 줬거든요. 아. 4, 4, 10으로. 아. 그러니까 40, 40, 20이죠. 4-4-2 축구입니까? 정량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된 상당히 개입된 네. 이게 뭐랄까 그 해당 선수의 활약도도 중요한데 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기대를 채웠는지 못 채웠는지 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KT가 사실 야수 농사는 사실 썩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준 건 실제로 구단이 호잉에게 바랬던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한 방을 쳐주거나 로하스만큼의 타격을 바랬던 건 아니거든요. 호잉 선수에게 바랬던 게 수비와 주루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게다가 호잉은 돈을 못 받았잖아요. 세금 때문에 사실상 무료 봉사를 하면서도 수비와 주루에서 이런 정도를 했다는 거면 KT의 선택이 나쁘지 않았고 알몬테에서 호잉으로 바꾼 건 결과적으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KT 90점. 자,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KT가 장순환은 100점을 줬어요. 네, 저는 100점. 우승했으니까.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승을 한 팀이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그런 점에서 처음에 알몬테를 잘못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창섭은
네, 저는 75점을 줬어. 철저하게 승리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쿠에바스가 몇 경기 못 나왔는데. 지금 밑에가 지금 WAR의 총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스트 시즌은 배제를 했어요. 정규 시즌만 두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지금 그 포스트 시즌 못 나간 것에 대한 한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정규 시즌의 활약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는 거니까는 저는 철저하게 정규 시즌을 바탕으로 승리 기여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KT는 사실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어요. 네. WAR로 보면 1위가 어디예요? 두산이에요? 두산이죠. 두산 아니, 미란다가 해놓은 게 두산이 있는데. 제일 점수가 높아요. 아, 그럼요. 그냥 그 WAR. 네. 로켓이 중간에 뭐 40점 후반에 빠져나갔어도 네, 빠졌는데도. 미란다가 잘해줬으니까. 네. 미란다와 압도적이었어요. 페르난데스가 워낙 네, 잘했으니까. 그렇죠. 그 로켓도 사실은 뭐 정규리까지 다 던지고 갔잖아요. 네, 그렇죠. 던지고 갔기 근데 때문에. 두산이 점수가 낮아. 장승하는. 저는 두산 70점이란 말이에요. 70점인데요. 네.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예. 70점인데 뭐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2년만큼의 활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 포스트 시즌 또 엄청난 활약을 또 펼쳐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로켓의 점수를 거의 주지 않았어요. 포스트 시즌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란다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MVP를 또 차지를 했고 한국 시리즈 마지막에 또 등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좀 줘서 70점 정도가 나왔고 저는 그 대목에서 사실은 미란다가 포스트 시즌에 제대로 던지지 않은 게 좀 미심쩍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픈 투수면 복귀하는 과정들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통증이 낫고 그다음에 캐치볼을 하고 불펜 피칭을 하고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투구수가 정해지는데 김태형 감독의 스탠스는 모르겠다. 불펜을 했는지 모르겠다. 했나? 캐치볼 했나? 그리고 실제로 불펜 몇 개를 던졌는지 라이브 피칭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독이 몇 개 던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깨 부상 선수의 복귀 과정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복귀 과정은 아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서 미란다를 내년 시즌은 어떻게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도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예. 그러면 삼성은 80점을 줬단 말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 뭐 외국인 투수 한 자리는 그냥 빵점을 줬습니다. 네, 그냥 이 80점은 빅견해나오고 피렐라 잠깐만. 그럼 60점이잖아. 60점이 나와야지. 60점을 뭐예요, 주려고 이거? 했는데 피렐라가 삼성에서 이 차지한 이 지분을 20점으로 주기에는 조금 좀 박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뷰캐넌 가점, 예. 피렐라 가점 예. 해서 라이블리 몽고메리 빵점을 상쇄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있네요. 이용규이나 장승하나 똑같네. 제 맘이죠. 제 맘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줬습니다. 예. 근데 삼성은 다 비슷해요. 네네네. 예. LG 점수가 좀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타자에서 물론 아쉬운 점이 굉장히 컸지만은 이제 투수 두 명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85점이 나왔습니다. 아 켈리와 수아레즈는 예. 뭐 일단은 두 좋은 선수가 활약이었다. 없었으면은 LG는 가기가 힘들었을 거니까. LG 야알못에 비해서 장스나와 경기전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네. 70점, 65점. 10점도 뭐 괜찮지 않나요? 헨리는 만점, 수아레즈는 공백 그거는- 마이너스 10점. 그렇죠. 예. 예. 라모스 보호는 빵점. 빵점. 네. 그렇게 해서 10점이 아유, 나온 명쾌하네요. 겁니다. 예. 예. 깔끔하죠 뭐. 좀 점수를 좀 박하게 준 이유는 그러니까 LG의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홈런 잘 치는 거포가 들어오면 좋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게다가 홈을 잠실로 쓰는 마당에 지금 계속 긁어도 안 터지고 있는데 잠깐 그 반짝반짝했던 그 환상 때문에 그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과연 잠실을 홈으로 쓰는 팀이 그렇게 거포형 좌타자를 고집해야 되나? 라모스에서 보호를 가는 것도 그렇고 같은 유형의 로또를 계속 긁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집한 LG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점에서 점수를 좀 깎았어요. 투수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웃집 두산처럼 홈이패 스타일의 외국인 타자를 좀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굳이 넘기지 않고 외야 수비를 좀 더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강화시키는 만들어내는 뭐 이런 네. 과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키움이 사실은 처음에 뽑은 선수들 2명이나 그냥 갔잖아요 집에. 근데 65점은 되게 그거 점수를 생각하면 잘 조금 준 높은 것 것 같은데. 저는 65점이에요. 요키 씨가 잘해서. 요키 씨가 워낙 잘해서. 키움도 이렇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프레이타스 긁었다가 안 되니까 그 크레이그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키움은 되게 이렇게 싸게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들 중에서도 선택이 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브리검으로 얼른 바꾼 것도 되게
정확하고 빠른 타이밍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런 결정들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는 빠르다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보여요. 자, SSG 랜더스는 역시 예상대로 박할 수밖에 없죠. 예. 수가 없어요. 예. 예. WAR이 제일 낮네요. 제일 낮고 네.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뭐 폰트 폰트도 하나 네, 한 거니까. 한 명 있었고 로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꿨어야 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이별을 했지만은 야구는 낭만이 아니죠. 예, 팀의 성적을 봤을 때 또 네. 올해 SSG가 충분히 5강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로맥 같은 유형의 타자가 사실 SSG에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타자들은 홈런을 때리는 타자들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테이블 세터 쪽에 빠른 선수를 좀 로맥 선수로 바꿔야 되지 않았나. 가빌리오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고요. 네, 던지는 거 봤을 때는 뭐 국내에도 그런 선수들 많습니다. 가빌리오 정도의 투수는. 네.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에도 옆구리 부상 때문에 거의 한 달간 결장을 했고.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4-4인데? 네. 3점이 아 그냥 내가 이거 4-4-2 자꾸 얘기하지 말고 4-4-2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네. 당신이 설명을 했잖아. 기본 틀이 네. 4-4인데 기본 틀이 4-4인데 폰트만 4 말 그러면. 그대로 뭐 축구의 전술이 계속 바뀐다잖아요. 네, 그렇죠. 바뀌는 거예요. 아, 전술적 그냥. 유연성이다. 그냥 가사이 했다가 재미로 써놓은 쓰리백, 거예요. 재미로. 3-5-2 했다가 그렇죠. 3-4-3 갔다가. 그럼요.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감독감이네. 네? 감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전술적 유연성.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건데 사실상 SSG하고 기아는 최하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아, 외국인 선수를 봤을 때, 예. 활약도를 봤을 때는. 예, NC로 넘어갑니다. NC는 이창섭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NC는 이제는 높죠. 외국인들이 다 했어요. 네, 그건 칠스키, 그래요. 파슨스, 뭐 네. 알테어가 다 이제 버텼으니까요. 잘했죠. 그리고 사실 NC는 뭐 할 얘기 없어요. 네. 거의. 롯데는 잘했어요. 롯데는 지금 장순아가 제일 박한 점수를 줬어요. 세 분 네. 중에. 저는 점수 조금 높게 준 게 스트레일리는 뭐 부진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자기 걸 못 찾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뒤에 가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프랑코 한번 긁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긁어서 안 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잠재력을 보고 데려온 선수가 잘 안 됐을 경우는 그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 외국인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1년을 뛰었는데 사실 하위권에 배치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옛날에 롯데는 그 외국인 선수 다 잘했어요. 뭐 레일리라든지 뭐 린드블럼, 마도치 네. 다 잘했는데 못 갔어요. 5강에. 참 희한해 보면. 기아 타이거즈는 이용균 기자, 이창섭 위원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30점을 준 장순아 얘기를 들어. 최하의 점수를 줬는데. 예. 기아도 높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맹댄이 이제 그래도 잘해줬고, 근데 터커가 워낙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아와 롯데가 이제 점수가 똑같아서 저는 이제 같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이용균 기자도 비슷한 의견인 거. 네, 뭐 낮은 점수로 여기 꼴찌 그리고 바로 위 뭐 네. 이런 정도의 느낌. 네, 네. 예. 저는 3명 모두 실패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맹den 같은 맹den도? 경우에는 후반기 좀 좋았지만 사실 리그에서 전반기 그리고 시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맹den이 거의 50일 넘게 빠졌거든요. 그런데다가 브룩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빠졌고 터커는 시작과 끝이 똑같았고 그렇잖아요. 그럼 3명 다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면 10점씩 주기에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터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났는데 아프지 않고 풀시즌을 뛰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 20점 주고요. 맹덴이 이제 후반기 좀 잘 던져줬으니까 10점. 그리고 브룩스는 그냥 빵점. 다카시는 KBO 리그 데뷔해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육성형 용병이라는 게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한화는 그래도 뭐 카펜터랑 킹홈이랑 그렇죠. 네. 힐리는 이제 실패를 했고. 예. 투수 2명에 기반한 점수라고 봐야겠죠. 예. 한화의 킹엄 선택이 사실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 거잖아요. 팔꿈치 부상이 있었고 아주 뛰어난 유망주였지만 이번 한번 SK에서 실패를 한 적도 있었고 그 선수들을 다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켰다는 것 자체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한화는 킹엄 선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022 시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 시즌 우리 지금 있는 선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승을 위해서 뭔가 빈칸을 채우는 거는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외국인 선수가 필요할까? 사실 평가는 오늘 간단하게 끝내고 지금부터 컨설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자, 리빌딩이 아니라 바로 성적을 내야 되는 기아 타이거즈. 그럼 어떤 외국인 선수로 퍼즐을 채워야 됩니까? 근데 이게 사실 기아 타이거즈만의 어떤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각 구단마다 FA를 어떤 포지션에 지금 영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선수의 영입 포지션이 저는 바뀔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기아 얘기를 제가 해보면은 네. 일단 맹대는 잡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맹대만한 투수를 지금 FA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구하기는 힘들어요. 뭐 물론 뭐 내구성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이 선수가 보였던 퍼포먼스는 에이스였어요. 네. 아, 지금 이게 또 미국 시장까지 쭉 두루두루 이제 지금 통달한 이제 뭐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아니겠습니까? 40 이내 제외된 선수들을 네. 뭐 중심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돈도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 맹든만한 투수는 사실 구하기 힘들고 내구성 때문에 이 선수를 붙잡지 않는 거는 정말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에요. 예. 그래서 맹대는 잡는다고 치면은 어쨌든 기아 투수진의 FIP가 이번 시즌 최악이었어요.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피칭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피칭의 퀄리티를 높이는 동시에 기아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선발 투수가 이닝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맹댄이 내구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투수는 내구성이 좀 이제 보장이 된 투수를 구해와야겠죠. 예. 터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교체가 되어야 하고 기아는 타선이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팀 홈런도 이제 가장 적었고 팀 도루도 이제 뭐 최원준 선수가 40도를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이제 파워 스피드가 모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스태티지가 계산하는 2014년 이후에 순수 장타율이 가장 낮았던 팀이 올해 기아였어요. 팀 홈런 수라는 근데 이제 네, 홈런이 적긴 해도 네. 2루타, 3루타도 장타율에 이제 포함이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면에서 장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아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이제 파괴력을 좀 더해줄 수 있는 거포가 필요하죠. 것 같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면 네. 사실은 기아는 양현종이 돌아온다는 조건이 있다면 투수 한 명에 야수 두 명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모든 단장 그리고 감독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X가 못하겠지. 많아요. 거의 99% X예요. 그러니까 투수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커요. KBO 리그에서는. 이게 야수들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야알모. 네. 롯데는 어떤 선수가 필요합니까? 일단 마차도 교체는 딱 절반으로 봤어요. 이제 붙잡아도 이해가 됐고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롯데가 지금 스트레일리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잡아야죠. 아, 저는 스트레일만한 투수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프랑코 같은 투수는 많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과연 롯데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데 가성비를 따질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프랑코가 이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말 적은 돈으로 데려와 오면서 이제 이 선수는 정말 큰 로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시즌에 확인이 됐고 프랑코처럼 이렇게 빠른 구속을 던지는 기록하는 투수를 데려오는 건 좋아요. 근데 프랑코는 그 피칭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올해 KBO 리그는 타자들이 가장 많은 공을 지켜보는 그런 리그였고 수치를 집계한 이래 볼넷률이 가장 높았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구가 되지 않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번 시즌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고 결국 마차도가 빠지면서 롯데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는 공격이죠. 이제 타선의 공격력을 이제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러면 외야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격수가 공격력이 되는 선수가 과연 KBO 리그에 올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오기 힘들어요, 사실은. 네. 네. 코너 야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롯데가 사직구장의 규격이 바뀌면 사이즈가 바뀌면서 외야 수비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비와 공격이 모두 다 되는 외야수를 데려와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은 미션일 거예요 아마. 아. 네. 알테어급이 와야 되는 건 알테어급. 그렇죠. 최소한. 최소한 이게 최소한 이게 그러니까 롯데가 야구장이 결국에는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구장이 커진다는 것은 팀의 어떤 그 수비력이라든가 마운드가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에도 좋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야구장을 뒤로 이제 홈플레이트를 이제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프랑코의 대체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림도 그려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창섭 위원이 얘기했던 외국인 타자 공격이 되는 수비 좋은 외야수에 대한 그림도 지금 그리고 있겠다는. 네. 그려야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롯데 이번 시즌 BABIP입니다.
네, 전년 대비 리그가 전체적으로 BAB가 떨어졌어요. 이제 시프트가 많아졌으니까. 네. 네. 그런데 롯데는 올랐어요. BAB가. 오. 네, 인플레이 타구에 대한 타율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두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근데 롯데가 구장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 타구에 대한 타율이 이제 올해와 내년이 비슷할 수가 있는가? 아니란 말이죠. 롯데는 이번 시즌에 땅볼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팀이었어요. 그거는 절묘하게 타구가 수비를 피해가는 타구가 많았다. 땅볼 타구가 많았다. 아.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롯데는 이제 다음 시즌에 와야 될 외국인 타자는 어느 정도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타구 속도가 빨라야 돼요. 지금의 그 BAB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알테어네. 아세요 지금 아세요 지금 미국 간다고 지금. 네. 최소한 알테어가 미국 가는 척하고 부산에 있는 가깝잖아요. 멀진 않아요. 네. 안 되잖아. LG 얘기를 할 때 잠깐 LG는 사실은 리그에서 가장 큰 구장을 쓰면서도 굳이 여기를 넘기고 싶어하는 타자들만 데려왔었잖아요. 약간 SSG는 그것과는 반대쪽으로 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SSG는 홈 구장이 가장 타자 친화적이고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보니까 투수가 어떻게 해서든 홈런을 덜 맞는 투수를 데려오려는 집착이 좀 강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싱커볼에 대한 네. 집착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구가 어렵고 포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프레이밍을 아주 잘해주는 포수와 궁합이 맞는 투수들이 있는데 이재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SSG는 그런 집착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로맥을 못 바꾼 것도 사실은 로맥이 이렇게 맞으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타자 쪽에서는 지나치게 거포형, 투수 쪽에서는 지나치게 땅볼 유도형 요런 점에 대한 집착을 조금 벗어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SSG. 올해 SSG 타선의 특징을 좀 보면은 상대 투수가 이제 빠른 공을 가장 적게 던진 팀이었어요. 상대 투수가 빠른 공을 가장 적게 던지고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대 투수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타선이 정말 유인구만 던졌을 때 헛스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정말 타선이 강하거나 피해야 되니까. 근데 SSG는 이제 후자거든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 투수의 접근법이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추인 선수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구안이 바탕이 되는 타자가 와야 돼요. 근데 앞서 장성호 위원이 이제 말을 했듯이 이제 테이블 세터, 좀 빠른 거포 유형이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뭐 발이 빠르고 선구안이 바탕이 되는 타자가 오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지금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팀 또 보면 키움이 있거든요. 장성호 위원이 네. 50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키움은 현실적으로 일단은 두둑하게 뭔가 지갑을 열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 선수를 위해서. 그럼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그냥 뭐 뽑던 대로 뽑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는 뽑던 대로 뽑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요. 저는. 외국인 선수 이제 데스노트 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키움 선수를 선택하지 않냐라는 거였어요. 그건 정말 안정적인 선택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가장 빨리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근데 저는 그걸 배제를 하죠. 왜냐하면은 키움을 애당초에 이 선수에게 큰 역할을 기대하고 데려오진 않아요. 교체 가능성을 따졌을 때 저는 안정적인 선택을 가면은 당연히 키움 선수가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움을 이야기할 때 뭐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외국인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일단은 들어요. NC도 마찬가지고 키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타자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봤을 때 키움은 괜찮은 투수 저는 또 이제 가성비를 이제 안 따질 수 없는 팀이니까 그런 쪽으로 또 다시 좋은 영입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네. 자, 문제는 올해 또 사이버 타자 2명을 배출한 LG입니다. LG. LG가 사실은 외국인 타자만 잘 했어도 그렇죠. 좀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LG 위치가- 팬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게 그 KBO 리그에 2020 시즌 이전과 2021 시즌에 급격한 변화가 하나 발생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2020 시즌 이전까지 외국인 타자를 꼽는 첫 번째 선택은 좌타자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그 좌타자의 바깥쪽 공략을 할 수 있는 투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KBO 리그에는 아주 뛰어난 왼손 투수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좌타자를 박아놓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리그 적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까지 성공한 대부분의 외인 타자들이 좌타자거든요. 혹은 스위치거나. 그런데 이번 시즌에 그게 급격하게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요. 올 시즌에 그 공격 WAR 기준으로 따져보면 1위 알테어, 2위 피렐라, 3위 마차도, 4위 로메이거든요. 외국인 선수들. 네, 다 우타자예요. 그러니까 터커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좌타자들이 잘했는데 좌타자들이 다 죽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는 올 시즌에 급격하게 늘어난 시프트 효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투수들의 체인지업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강철 감독이 이상하게 우투수들이 본격적으로 체인지업을 잘 쓰기 시작하고 그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타구 방향이 좀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시프트 효과가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리그에서 좌타 거포를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버렸어요. 터커도 완전 뭐 확 주저앉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LG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길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20시즌까지는 그게 정석이었거든요. 다들 왜 좌타자를 뽑았어요. 데이터상으로도 그랬으니까. 근데 리그 전체적으로 우투수의 체인지업 비율이 실제로 2019년에 8.4%였는데 올해 10.8%까지 크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좌타 거포 우선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LG는 어떤 선수를 뽑아야 돼요? 문제는 우타는 미국에도 별로 없어요. 포지션 플레이어 중에 우타에서 좋은 타구를 날릴 수 있는 타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이창섭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이영균 기자가 얘기를 했던 대로 두산이 외국인 선수를 뽑는 방식을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저는 차명석 단장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는 잘 치는 타자를 구해오겠다고 말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근데 LG 이게-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잘 저는 쳐야 돼. 이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일단 건강한 타자가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LG 외국인 타자가 이번 시즌에 322타석을 나왔어요. 이제 전체 타석 비중을 차지하면 5.8%예요. 이제 물론 다른 뭐 키움이라든지 하나라든지 KT도 교체를 했지만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일단 건강한 타자를 구해오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을까요? 근데 포지션이 저는 항상 애매해요. LG 외국인 타자 뽑을 때. 맞아요. 과연 어느 포지션에 뽑아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지타? 사실상 굉장히 방망이를 못 치는 팀이었죠 올 시즌. 근데 외국인 타자가 필요 없는 팀일 수도 있어요. LG 트윈스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그 포지션의 위치대 그 모습을 보세요. 오지환, 김민성, 뭐 서건창, 뭐 문복영 갖다 써도 되고, 홍창기, 김현수, 최은성, 지명타자 뭐 이용종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과연 어느 포지션의 외국인 선수를 뽑아야 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루수? 네? 그럼 서건창 어떻게 할 거예요? 일루수로. 데리고 왔잖아요. 서건창 키가 서건창을 일루수로 쓰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결국 일루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문보경이가 또 죽는단 말이에요. 문보경이는 키워야 되는 선수고 그럼 문보경이를 사실 쓰기 위해서 3루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럼 또 김민성이가 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L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안 아파야 돼요. 네. 뭐 포지션을 떠나가지고 안 아파야 그런 고민도 해. 안 아픈 선수인데 포지션을 과연 어느 포지션을 데리고 올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LG 트윈스 같은 경우. 나올 수 있는 선수. 네? 저는 뭐 말씀을 또 드리면은 피렐라 좀 애매합니다. 훅 들어왔죠. 피렐라. 네. 피렐라는 꼭 잡아야 되는 선수가 아니다. 네, 저는 스플릿 성적을 조금 이제 보면은 이제 피렐라가 7월 이전까지는 타율이 3할 2푼 1이고 7월 이후부터는 2할 4푼 3리예요. 네, 또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도 꽤 차이가 크고요. 저는 이 스플릿 성적의 편차가 이제 큰 선수는 좀 신뢰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후반기에 갈수록 약점이 노출된 타자도 신뢰하진 않아요. 물론 뭐 피렐라가 이제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부상을 항상 좀 이제 가지고 가는 스타일인데 그거 고질병이거든요. 네. 조금 막이. 그거 안 났습니다. 네. 개선해서 이제 또 재발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내년에도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건 좀 약간 위험 부담이 그럼 있죠. 피렐라급의 그래도 스플릿이긴 하지만 전반기에만 바짝 몰아치는 그런 그 정도의 타자 구할 수 있습니까? 대체 외국인 선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피렐라가 한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겪어봤다는 것 말고는 사실 장점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라파기를 홈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알몬테보다 피렐라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봤지. 그러면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런 친화적인 구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렐라 정도의 타자가 오면은 충분히 이 수준의 활약은 해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는 삼성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그 접근법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는 뭐 땅볼 투수고 이제 몽고메리였죠. 이제 좀 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뜬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타자였는데 이 점은 맞지만은 이제 투수는 몽고베리보다 볼이 적어야 되고 타자는 피렐라보다 좀 볼을 좀 많이 골라내야 돼요. 아, 피렐라 히팅 존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이제 눈에 오는 것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웃존 스윙률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아닌 아웃존 스윙률이 34.1%로 높았어요. 이제 근데 이건 타격감이 좋았을 때는 그 구역이 커버가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슬럼프가 길어질 수가 있죠. 홍익패는 아무거나 다치는 것 같은데 친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다 존 안에 들어있는 걸 치더라고요. 그게 피렐라와 호세 페르난데스의 차이. 맞습니다. 네. 피렐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투수가 던지는 아웃코스 흘러져 나가는 슬라이더에 거의 대처가 안 되죠. 최근에는. 맞아요. 후반기는 거의 후반기에 대처가 안 그랬죠. 됐어요. 예, 왜냐면 그냥 무조건 잡아당기는 프리터 약간 느낌이고 맞아요. 예. 호잉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쪽으로 쏠려더라도 맞아요. 배트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뒤쪽에 이제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렐라 같은 경우는 이 배트 헤드 쪽이 빨리 도는 스타일이고 호잉패는 손이 나오더라도 배트 끝 쪽이 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지는 공이나 휘어져 나가는 공에 끝까지 대처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 멋진 차이라고 설명이 봐야죠. 근데 사실 이게 골프를 치면 완전 악성 슬라이스 나는 거 아니에요? 그 폼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배트가 끝에 남아 있고 여기서 이제 때리는 힘이 남아 있고 그 끝까지 힘이 와서. 갖고 있다 보니까 호잉패는 이제 스프레이터 어떤 예. 그 느낌이 나는 거죠. 그 외국인 선수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3명을 다 그대로 유지할 팀은 한 팀도 안 보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NC죠. NC는 그대로 가나요? 저는 파슨스도 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파슨스도 일단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부침이 계속 있는데 세 번째 타선을 만났을 때 피안타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지만은 파슨스처럼 구위가 보장된 투수도 잘 없어요. 자 지금 거의 모든 구단을 돌았는데 한화 FA 계약 1호를 날렸던 한화는 어떻습니까? 카펜터와 킹홈 잡아야 됩니까? 근데 두 투수 모두 잡아야겠죠. 네. 또 킹홈 또 예전부터 쭉 밀고 있잖아요. 또 한번 밀어옵니다. 근데 이제 타자들이 좀 찾기가 힘들 거예요. 타자를. 이제 하나는 올해 한화도 타자의 그 힐리 페레즈다 시행착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좀 타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아처럼 약점이 굉장히 많은 타선이거든요. 팀 타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뭐 파워도 떨어지고 이제. 근데 하나가 이제 돋보이는 기록은 타석당 지켜보는 공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팀이었어요. 그 정은원 덕분 아닙니까? 나 몇 명 있어요. 근데 정은원뿐만 아니라. 최재원도 있구나. 네. 워싱턴 효과.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제 투수를 좀 물고 늘어지는 선수들은 많은데 투수를 무너뜨리는 타자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타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수베로 감독이 워낙 개성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수베로 감독이 야구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V2를 이제 내년에 노려야 하는 KT 쿠에바스 데스파인에 다 데려가야 되는 거죠? 가야죠. 네. 데스파이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해준 투수였고 코에바스도 뭐 정규 시즌에 기복이 있긴 했지만 FIP는 좋았어요. 그리고 또 빅게임 피처를 찾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코에바스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코에바스와 데스파이네를 모두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이제 호잉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 않다. KT가 두 자릿수 홈런을 친 타자 5명 가운데 3명이 지금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로마스가 다시 올 황재균은- 가능성은 없습니까? 로마스 로마스가- 2년 계약을 네. 했죠. 한신 타이거즈와. 아,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온다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KT는 아마도 호잉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를 찾고 로하스를 어차피 찾기 어려우니까 호잉처럼 좀 이렇게 빨리 움직여주고 수비가 좀 잘 되는 이런 선수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5툴 플레이어 스타일의 배정대 스타일?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KBO 리그 이제 외국인 타자 트렌드가 특히 이제 외국인 타자 제도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그래요. 홈런을 칠 수 있는,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타자들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차도 영입이 그렇죠. 신기했죠. 진짜 네.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렇죠.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떤 홈런을 치는 타자보다는 수비 잘하고 약간 뭐 주루 플레이 뛰어나고 버나디나. 그렇죠. 버나디나 그렇죠. 스타일. 버나디나. 그게 이제 운동신경이 중시되는 스타일이겠죠. 메이저리그도 이제 홈런을 치는 거포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잘하는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들이 이제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마 KBO 리그도 이제 무키 배치 같은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호리호리한테 막 오진 홈런 못하겠죠.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홈런을 많이 때린다고 해서 그 타자가 굉장히 뭐 뛰어난 타자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성 있고 그리고 홈런도 어느 정도 때릴 수 있는 중장거리 타자가 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 KBO 리그의 야구 수준을 높여놓을 수 있는 저는 작용 요건을 갖고 있는 맞아, 몇 명 좀 떠오르네. 네. 예전에 데이비스. 한화의 데이비스, 그렇죠. 네. 마르티네스. 기아의 버나디나, 예. 삼성 LG 있던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그런 마르티네스. 선수들. 아. 네,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저는 시기가 됐다고 20-20이 가능하면서 수비가 되는. 네. 아. 알테오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 약간 좋죠, 이제 정말. 그 뭐 세이버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뭐 이렇게 약간 그 클래식들을 삼진 진짜 많이 먹는 타자잖아요. 맞아요. 헛스윙 많고 그런데도 알테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은 주루 플레이 가능하고 중견수 중장 수비는. 그렇죠. 중장거리 때려내고 한 2할 7-8분 때리니까 알테오 같은 선수를 과연 어디서 데리고 오냐 이거. 진짜 알테오 중견수 수비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다다다 뛰어가지도 않아요. 쿵쿵쿵쿵 덕 잡고 예. 갈랐다 산책하듯 싶은데 다 잡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선수들, 그러니까 알테오 같은 선수들이 진짜 KBO 리그에 필요한 외국인 선수죠. 아. 정말. 네, 제가 봤을 때. 열카? 열카 야구 이야기. 이제 한 줄 요약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금없기는 한데요. 역시 리정우밖에 없다. 난 정말 이정우 같은 선수가 KBO 리그에 2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MVP 시상식 때 이정우 선수가 내년 목표는 홈런왕에 홈런왕이라고 도전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이제 시상식 후에 인터뷰를 들어보니 앞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재미없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얘기만. 그래서 나라도 재미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리그 발전을 위해 정말 자나깨나 애를 쓰는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야구 한번 그 정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정도 멘트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야구도 잘하고 네. 그런 어떤 리그 발전에 대한 흥행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이런 뭔가 선수들. 이야기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까지. 그러니까 최정이 살아나잖아요. 타격왕을 여태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최정은 그런 얘기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네. 이게 정말 리정우 좋은 선수다. 리정우. 지금 약간 외국인 선수 대응하면서 리정우라고 한 거죠? 아, 나 진짜. 예. 장선아, 회자 정리 거자 필반으로 할게요. 저는. 간만에 사자성어 나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호잉도 와가지고 다시 또 KT 우승에 어떤 일조를 했고 내년에 센즈도. 이제 센즈도 이제 올 가능성이 또 혹시 있다 보니까 텐즈, 뭐. 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도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다시 만나는 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KBO 리그 외국인 예,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합니다. 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지. 마차도? 프랑코? 아니요. 이제 거기는 이제 보내줘야 될 선수들이고 이제 일단 저는 사실 다른 선수들, 다른 팀들 얘기했지만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팀만 잘 데려오면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팀에 이제 데려올 선수들은 이제 내년에 있을 외국인 선수 데스노트에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예. 벌써 데스노트 예고까지 하고. 내년 롯데 몇 위 정도? 일단 3위를 봐야죠.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진짜 궁금한데 행복회로 돌리지 말고 네. 롯데자이언츠의 딱 그 현 시점을 봤을 때 내년에 진짜 몇 등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근데 그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현 시점을 왜 봐야 돼요? 어? 현실 시점은 8위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현실이 그러니까 우울한데 진짜. 행복해로라도 돌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야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순아, 균 기자, 얄못 이창섭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